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은영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가 학교에 남긴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저희 13년 교직 생활 중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보직으로 처음 정보부장을 맡았는데 맡자마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고 학교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느라 정보부장의 일이 엄청나게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코로나 사태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많은 파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4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드리고 나아가 코로나가 학교에 남긴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월 23일부터 학교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연했던 신학기 개학이 5번이나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학생들이 언제 등교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가정학습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교사인 저는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어도 학교에 매일 출근을 해서 가정학습 자료를 만들어 학교 소통 채널에 탑재했고 공문도 처리했지만 일각에서는 교사를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는다고 폄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학교에서 많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하면서 바쁘게 지내더라도 교사 제1의 기능, 즉 고유의 기능은 학생을 대면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만나던 학생들이 사라진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그립고 걱정될 때쯤 교육부에서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정보부장인 저는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환경을 조사하고 스마트 기기 대여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또 선생님들과 온라인 수업 활용 연수를 받고 서로 품앗이하며 교육 기자재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출석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회의하며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4월 9일 드디어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줌을 통한 실시간 채팅으로 학생들의 얼굴을 확인했고 이 학습터의 온라인 학급을 개설하여 출결, 진도율, 과제 등을 체크했습니다. 처음에는 1차시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도 꽤나 어렵고 오래 걸렸습니다. 또 제가 만든 수업 자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고 생각하니 부담감도 컸습니다.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로그인을 못하는 학생, 수업 자료를 못 찾는 학생, 과제를 탑재 못하는 학생 등 다양한 민원으로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일이 해결하고 학생들을 독려하면서 온라인 수업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순차적 등교가 이루어진 지금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하며 학생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등교 학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교실 안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학생들이 가고 나면 교실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운 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설명하느라 입술에 습진이 생기기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병행으로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도 이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2, 3일씩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저희들의 고생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늘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혼란의 4개월을 보내야 했지만 코로나가 학교에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육의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수업은 있었지만 전국 모든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도입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긴 했습니다. 교사들이 온라인 기자재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였고 학생들도 처음이다 보니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준비해서 이렇게 이뤄온 것도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은 교사, 학생 모두에게 실험이자 도전이었으며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학교와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스마트 교육과 아날로그 교육이 합쳐진 스말로그 교육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언택트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강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정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과목에는 요리와 청소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직접 해봄으로써 살아있는 실제 학습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역량을 길러준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 학습터나 유튜브로 게시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고 나아가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스말로그 교육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스말로그 교육 시대를 대비하여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 모델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교육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확대될수록 교육 양극화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대면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대면이라는 한계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교사가 옆에서 직접 봐주고 다독이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학습을 끌고 나가기에도 어려운 아이들인데 집에서 혼자 온라인 강좌를 보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온라인 교육 확대로 생길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조성 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교사 및 학교 역할에 대한 초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질 직업으로 교사를 많이 꽂았습니다. 각 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 교사의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 보면서 언택트 시대에는 교사나 학교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포커스가 달라질 것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배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기에 온라인 교육으로도 충분히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지만 배움에 관심이 없거나 내적 동기가 낮은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언택트 시대가 되더라도 여전히 교사의 밀착된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내적 동기가 낮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학습 동기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온라인 교육으로는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만남의 교류의 장이고 소통의 공간이며 체력을 증진시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지식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인성을 발달시킨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는 학교가 인성지도, 생활습관지도, 건강지도에 초점을 맞춰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동 인권 및 복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이 온라인 교육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면 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학생의 안색, 위생 상태, 외상 흔적 등을 통하여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또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 결석을 할 경우 교사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서로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무단 결석이 출석으로 위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는 비대면으로 인한 아동 인권 및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얘들아, 봄꽃보다 너희가 보고 싶었어. 이 글귀는 5월 27일 조용했던 저희 학교가 긴 침묵을 끝내고 학생들의 첫 등교를 맞이하는 날 교문에 걸어두었던 플랜카드의 문구입니다. 부끄럽지만 교단에 서고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흐드러지게 피는 봄꽃보다 아이들을 더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3월이 되면 새로운 학생을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한 공간에서 너희는 학생으로서 나는 교사로서 부대끼며 성장하는 일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아이들과 함께한 그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로 나오고 있는 지금이 너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있었고 실업자도 늘었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많은 것들이 훼손되었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흔이 아픔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딛고 일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더 희망차고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